KBS 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한때 중국에 자전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복잡한 도심 곳곳은 자전거로 넘쳐났고요. 중국의 아침 풍경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자전거 행렬이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직장인들이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가득 메운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하던 자전거 행렬이 어느 순간 거리에서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다시 자전거 타기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대중교통보다는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고요. 교통정책 때문에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건강, 환경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건 자전거를 타는 건 참 좋은 일 아닐까요? 다시 자전거의 시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곡 정인과 게리가 노래합니다. 자전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화요일에 편지 손님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중 수교가 되고 얼마 있다가 중국에 할빈에 갔었거든요. 네. 아침에 호텔 창문을 탁 열었는데 그 출근하시는 자전거의 모습이 그냥 입이 딱 벌어지다. 한중 수교가 1992년이니까 네. 그때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자전거가 그냥 교통수단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이라 해도 보통 이제 버스. 근데 네. 그렇게 차가 자가용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자전거 부대가 그냥 가는 거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세상에. 어쩜 이렇게 아침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근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은가? 그렇죠. 라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네. 그러니까 92년도쯤 저는 이제 중학교들 갈 때거든요. 네. 그때는 어떤가 하면 저희들이 중학교 때부터 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 다녀요. 네. 그래서 학교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의 학교의 최소 반 이상 학생들이 자전거 네. 타기 때문에 네. 자전거를 여기저기 세워놓으면 사실 안 이제 되죠.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자전거 라인이 있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몇 학년이 여기다 세우고 몇 학년 여기 세우는 게 있어요. 안 그러면 못 찾아요. 비슷하게 생겨서. 그렇죠. 그래서 자전거를 저희만 타는 거 아니라 부모님들도 타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인도가 있고 자전거 길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네네. 인도하고 그 자동차 길 사이에 네. 정말 반 정도가 자전거 길이었거든요. 그 자전거 일단 타기 시작하면 뒤로 돌아보잖아요. 정말 끝이 안 보여요.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면. 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맞아요. 자전거가 점차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다시 또 이렇게 자전거가 나왔다면서요. 예, 저는 사실 2000년도만 해도 저는 2001년도 베이징 갔을 때는 네. 또 자전거 한 학기 탔거든요. 여전히 많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자동차가 많이 나오니까 자동차를 네. 많이 하는데 근래 와서 왜 또 자전거가 이제 유행되는가 하면 집집마다 자동차가 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동차는 사실 편리를 하기 위해는 그 편리 중에 하나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네. 정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동차가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마땅하지 않아요. 네. 사실 주차장을 계속 찾다 보면 또 시간이 흘러가니까 오히려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차한 데서 자전거는 웬만한 물론 빨간불 신호는 지켜야 되지만 네네. 그래도 웬만한 다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 없어요. 네. 웬만한 공간에는 세울 수 있고 어떤 사람 또 접이식 자전거를 네. 메고 올라가는 분도 계세요. 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코로나 이때 건강을 사실 사람들이 네. 사실 안 하다 보니까 네. 이게 그 별도 시간 내기 어려운데 출퇴근 시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동하다 나한테 자전거 자체가 운동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큰 열풍이 지금 돌고 다시 있습니다. 돌고 네. 있군요. 그래서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이 자전거 라이딩이 유행이라고 하는데 자전거가 아주 뭐 고급스럽고 멋진 게 그렇게 많다면서요? 맞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솔직히 내 자전거랑 옆에 친구 자전거가 그렇게 돈 차이가 안 났거든요. 네. 뭐 조금 차이 난다 해도 그냥 브랜드 차이인데 지금은 어떤 자전거는 정말 우리가 볼 때 웬만한 작은 그 자가용 정도로 비싼 예. 그리고 이 출퇴근할 땐 괜찮은데 운동할 때 보면 그 장비들이 있잖아요. 네. 옷. 그것도 젊은 분들이 특별히 연세가 있으면 네. 좀 그런데 솔직히 한 3, 40대에서 20대 분들은 패션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 자전거가 보니까 그냥 100만 원 이런 가격이 아니더라고요. 비싼 네. 거는 거의 막 10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한정으로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게 잘 못 산다 이러면 그걸로 이제 주고 팔면서 중고도 돈 벌 수가 있어요. 그 재테크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자전거 동호인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전거 타면서 어디 뭐 임진각까지 오늘은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해서 가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이 저거는 진짜 돈을 꽤 많이 들이셨네. 딱 봐도 돈도 네. 많이 들었지만 그 자전거를 오래 타가지고 그 얼굴색부터 시작해서 그 뭐죠? 건강미. 예, 건강미. 네. 거기에다가 이제 사실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체형은 보이거든요. 그렇죠. 앞에서 리더하는 분들은 정말 네. 멋있거든요. 싹 지나갈 때 사람들 한 몸에 보는 네. 그거 있잖아요. 눈빛 있잖아요. 아마 연예인 같은 느낌 아닐까 싶어서. 자전거 그럼 잘 타시겠네요, 교수님. 저는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잘 탔는데 네. 솔직히 한국 와서는 자전거를 잘 안 타게 된 이유가 산이 이게 올리막 내리막 너무 많아요. 그 자전거 길이 별도로 없어서 네. 그것 때문에 안 탔는데 또 이제 저는 이제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굳이 운동장에 이런 자전거 길에 가 자전거 탄다는 그게 개념이 안 서 있어요. 네. 그래서 몇 번은 타봤지만 그렇게 즐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이제 급하면 차를 갖고 다니시고. 네, 네, 안 그러면 그렇게 되죠. 달리기 하거나 걷기. 네. 저는 이게 좋아요. 걷기 좋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편지. 어떤 편지가 들어와 있는지 행복우체통 열어보겠습니다. 중국 흑룡강성 영안시 김후 학생입니다. 종합실천활동이라는 글인데요. 전춘아 교수님이 먼저 소개합니다. 지난 9월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같이 동성으로 종합실천활동을 떠났다. 우리는 동성에 도착해서 먼저 담임 선생님을 따라가 침실을 정했다. 우리는 신나서 침실에 들어가 자기 침대를 찾았다. 내가 금방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저 멀리서 호각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시간을 보러 1층으로 내려갔다. 친구들, 자 오늘은 전을 만들어 봅시다. 선생님께서 부침을 만드는 방법과 주의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우리 소조는 자기가 할 일을 분공하고 전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먼저 채소들을 깨끗이 씻어서 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재료들을 넣어 만들었다. 한참 묵적거리던 우리 소조이는 드디어 맛있는 전을 만들어냈다. 선생님, 우리 소조에서 만든 전을 맛보세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기대에 찬 눈길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맛있네요. 둘이 먹다가 한 명이 죽어도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엄지손가락을 내두르며 칭찬하셨다. 우리는 소조에서 만든 것을 맛나게 나누어 먹어보기도 하고 다른 소로에서 만든 것도 맛보았다. 참 맛있었다. 오늘 맛있는 전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선생님이 칭찬도 받고 친구들과 맛나게 나누어 먹으니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다. 이런 활동을 자주 하였으면 좋겠다. 네, 김후 학생이 보내왔던
종합 실천 활동이었습니다. 이 종합 실천 활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조금 다르긴 하는데 사회 실천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네. 사회 체험. 그래서 집에서 평소에 사실 애들이 밥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학교에서 이제 정해가지고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전을 만들고 보기로 네네. 했다. 저희 때는 그 화단에 꽃을 심어보기를 한다. 네네. 뭐 학교에서 그 칠판 있잖아요. 지금 칠판은 사실 그 유리인데 우리 때는 네네. 먹물칠하는 칠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원래 그 학교 직원분이 하는데 직원분이 체험 한번 해본다. 그래서 이렇게 먹물로 그 합격을 칠해보고 또 학교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럼 가서 청소해 주시고 네. 밥을 한 끼 해드린다. 근데 밥을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미리 뭐 쌀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엄마한테 배워가지고 네. 가자 하는 그걸 보고 사회 실천 체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얘기하면 종합 실천 활동 아닐까. 네. 근데 뭐 침실을 정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어디에 갔죠? 하루 자고 오기도 하고 네. 그러는 경우도 있나 봐요. 왜 그런가 하면 요즘 애들이 학교 근처에 실천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네. 어느 집을 예를 들어서 뭐 전을 부치려면 집을 택했는데 학교에는 조리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하고 또 하나는 우리 때는 사실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형제 자매가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명이 한 방을 쓰는 습관이 있는데 그래서 별도로 협동, 협력, 그다음에 서로 배려, 양보 이런 거는 그냥 게임하면서 배워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혼자잖아요. 혼자 자기 방이 있고 집에서 모든 그렇죠. 걸 다 내가 손만 딱 내밀거나 말만 하면 앞에 싹 차려지는 이 시대다 보니까 네. 같이 한번 나가서 침실도 같이 공유를 해보고 그렇죠. 뭔가 자기 선수 이렇게 네. 그 팀을 이뤄서 그러다 보면 막 티격태격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훨씬 더 그 외동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달라졌는데 저희 남동생 애를 키울 때 보니까 네. 방학만 되면 학부모 같이 돈을 내고 실천하러 다니는 거예요. 학부모도 같이. 네, 학부모 네네. 교육 이래서 그거는 비행기 타고 어디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캠프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개념은 완전 달라져서 저는 또 우리 애가 어릴 때 한국 오니까 그걸 잘 몰랐는데 중국의 이제 학부모님들 보면 너무나 교육 열풍이 네. 대단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이시네요. 그렇죠. 예.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이렇게 전을 만들거나 뭐 이런 가정에 관한 일을 할 때는 가정 실습, 꽃을 가꾸거나 뭐 이럴 때는 원예 실습 뭐 이렇게 네. 해서 그냥 학교에서 했었거든요. 학교에 가정실이 따로 있어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야채를 다듬고 다 해서 부치고 뭐 선생님과 너무 먹어보고 좋겠어요. 예. 친구들이 그 시간만 더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중국도 학교에 그게 있는데 네. 한 학년에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그걸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농촌에 가서 집을 구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사실 가끔은 농촌 가면 우리가 민폐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편지를 보내온 김호 학생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한 걸 보면 학생들도 직접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게 참 공부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생활에 어떤 지혜를 얻는 길 아닐까요? 저는 앞으로 학교가 네. 이게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죠. 그 공부는 공부가 중요하지만 더 네.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생활력을 키우는 거. 네. 그러면서 필요한 걸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학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집에서 엄마가 만들어주는 전을 뭐 가족들과 함께 먹어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만들어서 선생님께도 드리고 또 친구들과 나눠 먹고 이러면서 생활을 배우잖아요. 그럼 절대 밥 투정을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제이 레빗이 노래합니다. 간식송. 맛있는 간식, 특별한 간식, 행복한 간식을 주세요. 즐거운 간식, 풍성한 간식.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행복우체통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연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서 김미란 씨가 보내오셨습니다. 큰언니라는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큰언니는 우리 집 5 형제 자매 중에서 맞이고 나와 무려 12년이란 연령 차이가 있다. 그 시절에 언니는 나에게 엄마 같은 존재였고 보호자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나의 존재를 제일 반겨준 사람은 큰언니였고 그날부터 큰언니의 자랑이었고 사랑이었다. 언니가 7살 때 급성 뇌막염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언니는 한쪽 다리를 살랑살랑 저는 지체 장애인이 되었다. 언니가 9살 나던 해 우리 집은 용정 시가지에서 양수라는 시골에 가서 정착을 했다. 그때로부터 언니의 고달픈 인생살이가 시작되었다. 부모님은 어린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이 일 저 일에 지쳐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언니가 물을 길어오고 밥을 하고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가정일을 도맡아 했었다. 언니가 시집 가던 해 2 오빠가 동시에 대학에 입학했다. 최저로 한 달에 5원씩 보내줘야 기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오빠들이었다. 가난한 시골 생활에 어떻게 그 돈을 이어댈 수 있었으랴. 언니는 자신이 시집갈 때 갖고 갔던 침대보, 문보, 돈 되는 물건들을 몽땅 팔아서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오빠들한테 보내주었다. 큰언니는 형제들의 마음의 기둥이었고 형제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보듬어주는 너그러운 사랑의 품이었다. 지난해 병으로 돌아가신 큰오빠는 언니의 그 사랑에 고마워서 유서에 자신의 재산을 몽땅 큰언니한테 넘기고 싶다고 했지만 큰언니는 오빠의 재산 한 푼도 받지 않고 조카에게 넘겨주었다. 그래도 늘상 동생들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하단다. 큰언니가 25살 나던 해 심심산골 마을로 시집을 갔다. 5형제 중 막내인 형부는 위로는 누이가 4분이 있었는데 결혼할 때는 그 시누이들이 장애인 동생한테 부모 공양의 책임을 절대 지우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해놓았지만 언니는 시집가서 30여 년 동안 2 노인을 모시면서 언제 한번 얼굴을 붉히지도 않았고 해마다 촌과 진의 모범 며느리로 노인들에게 지극정성을 다하였다. 큰언니는 동네에서도 인품이 후하기로 이름이 있었다. 언니는 친정에서 익힌 음식 솜씨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동네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언니는 커다란 오지독에 여러 가지 김장을 가득 채워서 이 집 저 집으로 나르기도 하고 시골의 유일한 반찬인 김치볶음을 해서는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했다. 언니가 올해 칠순고령에 들어섰다. 어릴 적 지체장애로 나이가 들면서 더욱 심한 후유증이 생겨서 이제는 잘 걷기도 힘들고
매일매일 병마와 아픔의 고통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고 있다. 하지만 평생 가족과 형제들한테 준 사랑의 마음과 우리 가족, 아니 언니가 세상 사람들한테 남겨준 사랑의 마음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흉벽을 보듬어주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길이 남겨질 것이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큰언니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죠. 그렇죠. 네. 큰 언니만 뿐만 아니라 아무튼 누구가 맞이되면 네. 언니든 오빠든 뭐 네. 형님이든 누나든 그냥 부모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자기를 다 희생을 하고.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희생을 하고 해줘도 동생들은 정말 고맙고 이렇게 보답하려고 하면 또 큰 언니라고 또 안 받아요. 내가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거다라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항상 맞이를 맞이. 제일 많이 그 좀 챙기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 보통들 왜 맞이는 살림 미천이다. 그래서 맞아요. 딸이 맞으면 아유 부모님들이 막 안심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맞으면 네. 더 많이 고생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긴 이제 합니다. 아들 맞으면 뭔가 출세시켜서 이제 동생을 뭐 네. 보답을 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딸이면 정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동생을 챙기고 예. 뭐 이렇게 모든 것을 딸이 다 희생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제 기억에 우리 고모도 보시면 공부를 잘했는데 동생들이 밑에 다 남동생이니까 네네. 그냥 공부를 마치고 일찍 일을 나가고 네. 일찍 이제 시집가고 동생들을 어떻게 해주려고 하는 모습 보면 진짜 너무 크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전춘하 교수님 시대에는 뭐 별로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나라만 해도 전후에 1960년대 뭐 그렇죠. 산업이 막 발달할 때 거의 대부분의 가정의 마지들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남동생들 대학교도 보내고 네. 정말 희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그때 그 영화 국제시장을 봤을 네네네. 때 그냥 그분이 맞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꿈을 다 포기하고 그럼 또 들어오는 며느리도 다 한결같이 네. 그렇게 착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어떻게든 동생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때는 솔직히 그런 어려움은 없었지만 네. 똑같이 맞이가 더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둘째거든요. 네. 그래서 언니가 집안의 일을 거의 다 했어요. 집안 부모님 안 계시면 네. 청소하고.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널어놓고 청소하는 건 언니 몫이었고 그다음 네. 언니가 이제 먼저 졸업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부모님 시키지도 않는데 저희들 학비나 이런 거를 자기가 돼야 된다는. 보태주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맞으면 어느 시대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맞이거든요. 아이고. 저도 뭐 이렇게 뭐 동생들 학비를 보태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늘상 어떤 책임감 같은 거는 그렇죠. 항상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뭐 하고 미리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도.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생각도 제가 볼 때 맞으면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꼼꼼해서 네. 우리 언니가 얘기하면 그런 것도 있네. 이것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이 좀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맞이 자리 자체가 사람을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읽는 내내 눈물이 계속 그러니까요. 나요. 전 눈시울이 자꾸 뜨거워져서 맞아요. 호흡 조절을 해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김미란 씨 큰언니 되시는 분 그쵸. 지금 매일매일 병마와 싸우고 있고 맞아요. 아직은 걷기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고 라고 얘기하셔서 가슴이 참 뭉클했습니다. 빨리 좀 건강도 잘 회복하셔서 이제 동생들하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렇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이 들면 아픈 것도 한계지만 아마 이제 여기 형제들이 네. 존중하고 조카들도 굉장히 네네. 사랑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건강해지면 굉장히 네. 좋은 날이 많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 이거 듣는 내내 눈시울도 그렇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갑자기 우리 언니가 더 막 생각나는 거예요. 네. 주변에 또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동포분들은 연세가 이 정도 되신 큰언니가 있으시면. 그렇죠. 연세가 이 정도 되는 분들은 거의 형이나 누나나 언니가
부모 역할을 했고 자기가 희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듣는 내내 나도 이런 언니가 있었지. 네, 그렇죠. 오빠가 있었지라고 정말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밑에 동생들이 언니한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란 씨가 이 편지가 지금 방송에 되고 있으니까 네. 언니하고 함께 들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듣게 되니까 KBS 콩은. 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또 들으실 수 있으니까 언니와 함께 들으시면서 언니의 손을 좀 꼭 잡아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미자가 노래하는 언니 들으면서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 다음 주 또 약속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다음 주 뵙겠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듣겠습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김상욱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 네, 현지에서 홍범도 장군 79주기 추모식이 거행이 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예, 봉오동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자 또 우리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홍범도 장군의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장군이 묻혀있던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은요, 홍범도 장군의 기일에 체험에서 매년 열리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카자흐 정부, 고려인 동포 대표, 또 한국에서 온 사절단 등이 함께 참가한 가운데 홍 장군이 유해 봉환 후 처음으로 현지에서 열리는 합동 추모식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항일 독립유공자 후손회가 주관한 이 추모식은 박다지아나 후손회 회장, 우원식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위 이사장을 비롯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리고 또 신유리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등도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네. 박다지아나 회장은 추모사를 통해서 카자흐스탄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후손 550명이 살고 있다 하면서 4세대들이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뜻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은 홍범도 장군의 귀환 과정에서 애써주신 고려인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을 형제국으로 이어주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날 우원식 이사장은 행사 도중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민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노력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 크즈로르다 주지사가 주최한 간담회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전하면서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의 묵념을 한 후에 진행되었고요. 이어진 한국문화의 날 행사는 모국의 추모 물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고려인이 세운 원동 사범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크즐로르다 국립대학에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딴 한국의 뛰어난 IT 관련 학과가 생긴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예. 우원식 이번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위 이사장과 또 관계자들은요, 31일 날 크즐로르다 국립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베이투굴 한움 총장과 만나서 이 양국 그리고 또 크즐로르다 국립대학과 한국의 서울과학기술대학
대학과의 또 여러 가지 교류에 대해서 언론하고 또 결정된 사항들 또 통보도 해드리는 자질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거제도 국립대학의 컴퓨터공학과 또 소프트웨어학과, 정보보안학과 등 IT 관련 3개 학과를 신설하기로 알려졌습니다. 네. 우원식 이사장은요, 베이트굴 한움 총장과 만나면서 작년 홍범도 장군 유해 보안 과정에서 고려인이 세운 원동사범대학을 전신으로 하는 이 대학에 홍 장군의 이름을 일단 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네. 올해 양국 수교 30주년 또 고려인 강제지 85주년 이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어서 무척 기쁘다라고 말을 했고요. 향후 7년 동안 계속적으로 관심과 지원 또 발전을 약속을 했습니다. 또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과 이 대학 간의 교환학생 그리고 상호학점 인정 등을 또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카자흐스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욱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사할린으로 가봅니다. 배순신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한민족 전통 문화에 대한 행사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최근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문화 행사가 개최되었는데요.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한인 관한 역사, 예술, 민속학 전문가들의 특강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는 사할린 한인 관련 주향토박물관의 소장물을 소개하는 2023년 달력 출판 기념회나 다름없었습니다. 달력 출판은 주유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가 후원하였습니다. 주향토 박물관에서는 오랫동안 사할린 한인 문화와 역사 알리기, 이와 관련 자료 및 물품 수집에 대한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유른사할린스크 한국영사 출장소 박상태 소장은 달력 속 손 때무는 민속 문화재들을 보면 우리 한인 동포들이 고국을 떠나 사할린에 정착하면서도 모국의 문화를 간직하고자 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한국 민속 문화재 달력을 통해 더 많은 사할린 주민들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날 또 행사에서는 전문가들의 특강도 있었다면서요. 이날 주향토 박물관의 부장 진율레아 역사학 박사는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를 간단히 소개하고 사할린 주 미술박물관 하이올가 연구 전문가는 동미술관의 한반도 예술 컬렉션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주향토 박물관 소장품 관리자인 김용희 씨는 향토 박물관에서 사할린 한인 연구 역사를 말했습니다. 김용희 씨는 1986년 처음부터 사할린 한인 관련 연구와 물품 수집 작업을 담당했는데 당시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구역을 다니면서 일세분들과 많은 인터뷰도 하고 한인들이 사용하는 그릇, 가구를 소장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행사 참가자 중에는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할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주 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에서 한민족 전통 문화 행사가 개최됐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70여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사할린 한인에 관한 역사, 예술, 민속학 전문가들의 특강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사할린 한인 관련 향토박물관의 소장물을 소개하는 2023년 달력 출판 기념회나 다름없었다고
다른 없었다고 하는데요. 향토박물관에서는 오랫동안 사할린 한인 문화와 역사 알리기, 또 이와 관련된 자료와 물품 수집에 대한 작업도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달력 속에 손때 묻은 민속 문화재들을 보면은 우리 한인 동포들이 고국을 떠나서 사할린에 정착을 하면서 모국의 문화를 간직하고자 했던 그 간절한 마음도 엿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도 오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특강이 끝나면서 한국에 대한 퀴즈도 준비됐다고 하는데 최고 점수를 받은 10명에게는 한국 물품 상품권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또 이날 참가자들에게 2023년 달력도 모두 나눴다고 하는데요. 2023년 달력에 우리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의 희망과 꿈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이어드리겠습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산속에 먹을 게 없어서 내려왔는데 이 집에는 먹을 게 있겠지? 애기가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밤새 울지? 젖을 먹였는데도 우네. 아유, 시끄러워. 아유, 어디 아픈가? 아니, 열도 없는데. 아가, 울지 마. 아유, 호랑이가 왔다. 울지 마라. 아니,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치겠지? 아이고, 얘는 호랑이도 안 무서워한단 말이야. 여기 이것도 있네. 이것 봐라. 아니, 호랑이도 안 무서워하다니 이것을 보여주니까 울음을 그치네. 아유, 이제 됐다. 나보다 이것이 더 무섭단 말이야. 자장 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우리 애기. 아이고, 나보다 무서운 이것한테 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겠다. 걸음아, 호랑이 살려, 호랑이 살려. 울음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이것을 준다고 하니까 울음을 그치자 호랑이가 자기보다 이것이 더 무서운 줄 알고 도망을 치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호랑이와 이것에 대한 설화를 잠깐 각색해봤는데요. 이 이야기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호랑이가 무서워한 이것은 껍질을 벗겨서 말린 감을 말하는데요. 수분이 많아서 잘 썩는 감을 오랫동안 두고 먹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건시라고도 하는데요. 감을 깎아서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매달아 말리면 이것이 됩니다. 이것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꼬챙이에 꽂아서 말린 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모두 이것을 만드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중국과 일본의 일부 지방에서만 이것을 만들고 있고 한국에서 이것이 아주 널리 퍼진 문화가 됐습니다. 이것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단감이나 홍시보다 영양 성분이 4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비타민이 풍부해서 남녀노소에게 모두 좋고 특히 예로부터 기관지에 좋은 효능이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따란! 껍질을 벗기고 꼬챙이에 꿰어서 말린 감을 말하는데요. 명절이나 제사 때면 이것을 꼭 올리는 과일입니다. 호랑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흥!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곶감, 2번 바나나, 3번 사과.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박성광, 배아경이었습니다. 아, 바로 이것. 저도 참 좋아합니다. 먹을 게 부족했던 옛날에는 이것이 정말 훌륭한 영양 간식으로 사랑을 받았었죠. 이것 겉에 있는 하얀 가루를 보고 저도 어렸을 때
이게 뭔가? 이게 뭐 혹시 상한 게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것은 감의 당분이 빠져나와서 굳은 것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것을 활용한 아주 다양한 디저트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적당히 드시는 게 좋겠죠. 동포 여러분도 이것 좋아하시나요? 이것에 얽힌 어릴 적 추억이 있으면 행복우체통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은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행복우체통에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계속 한국과 중앙아시아 수교 30주년 기념하는 뮤지컬 나는 고려인이다를 얘기 나누고 있는데 그야말로 그냥 뭐 고려인 마을 극단이 아니라 문화사절단으로 가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총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문화사절단으로 네. 우리가 갔지요. 그렇죠. 처음으로 이제 우리 여기 광주에 있는 고려인 마을이 그쪽과 긴밀하게 앞으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공연하기 전에 또 먼저 또 일부가 가서 그쪽 또 그 현황을 알아보고 와서 또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도 공식 명칭으로 문화사절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뮤지컬 관계자는 이제 그 출연진 배우들이 한 20명 그리고 네. 제작진이 10명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 되고요. 이 고려인 마을 관계자가 이제 한 10여 명 그리고 이번에 학술회의도 같이 됐는데 긴밀히 연결됐는 이제 호남대학교 예. 대학교 측 몇 분에서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이번에 가서 행사도 치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서로 상호 추후 협력에 대한 어떤 긴밀한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하고 돌아온 자리였습니다. 네, 뭐 특히 현지에 고려인 예술단들이 함께 무대에 올렸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에 가서 하는데 우리만 공연을 하고 돌아오는 것도 의미가 없고, 네. 또 우리가 상생하고 협력하고 더불어 살자고 하는 건데 당연히 같이 공연을 해야죠. 그래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고려인 민족문화중앙이라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이제 고려인들 단체 중에서 고려인들의 문화예술 그런 행사를 한 30여 년째 주관 주최해오고 있는 가장 그 정평이 나 있는 그 단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과 우리가 연대를 해서 우리 뮤지컬을 공연하고 그 다음에는 카자흐스탄 고려인 알마티시 고려인 민족문화중앙에서 거기 산하에 소속된 고려인 합창단 가무단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대표적인 벌써 30년이 넘게 활동해오고 있는 그 고향합창단, 비단길, 그리고 남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남십자성, 남쪽의 별이라는 뜻의 예. 가무단, 그러니까 무용단이죠. 그래서 거기에 그 9개 팀의 무용단과 그 합창단, 중창단, 가무단이 같이 출연을 해서 네. 우리가 그 감동의 그 어떤 한 자리를 만들었고요. 이제 키르기스탄은 규모가 좀 작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는 키르기스탄 고려인 협회 소속의 만남이라는 그 앙상블 뭐라고 하죠? 합창단, 가무단, 중창단들이 소속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의 그 단원들이 같이 출연해서 이제 우리 전통 무용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네. 합창 중탄도 하는
그런 어우러짐 한마당으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고국에서 찾아간 예술단도 그렇고 현지 고려인 예술단도 그렇고 서로의 만남 자체도 굉장히 뭐 의미 있는 자리였겠네요. 아마 키르기스 고려인협회 소속 단체도 그래서 아마 제목을 만남이라고 지었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중앙아시아에 있는 이 고려인 그 단체들도 그들이 말하는 역사적인 조국, 네. 우리 한국의 어떤 같이 활동하는 어떤 단체나 교인들과의 만남을 수없이 열망을 해왔고 늘 연결되고 연결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남아있죠. 그래서 그러한 갈증들, 그러한 갈망들을 우리가 이번에 또 우리 또한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동포들이 늘 생각나고 또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상호, 이런 그 마음이 아마 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라는 걸 더욱더 깊이 확인을 했고요. 또 앞으로 더 하나됨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교류와 만남과 또 우리가 서로 상호 미래 발전을 위해서 해볼 수 있는 어떤 활동이나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지금 고민해보자는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이번에요. 네. 네. 이번에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는 하나다라는 그 챌린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둘이었던 건 아니고 원래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죠. 네. 하나였다는 사실을 이런 주변 환경 때문에 잊어버렸거나 의도적으로 잊었거나 타의에 있어서 잊었고 인식을 못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우리가 이번에 챌린지를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 하나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카자흐스탄에서부터 처음으로 챌린지를 지금 몇 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챌린지를 계속 돌리면서 이제 우리가 굳건하게 우리 고려인 동포들 국내를 통틀어서 연합을 하자. 그리고 연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을 해보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김병학 관장님이 만드신 고려 아리랑이 마지막에 대합창이 그 관객들하고 다 같이 될 때 감동이 어떠셨을까 싶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특별했지요. 네. 키르기스에서 합창을 한 것은 이번에 제가 처음 봤고요. 예. 카자흐스탄에서는 이게 슬프고도 기쁜 자리였는데 네. 이 노래를 같이 지었던 한야쿠브 작곡가 예, 네. 이분이 작년 9월에 코로나로 그 유명을 달리하셔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참석하실 수 없어 참 슬펐는데 네. 또 이제 그 사모님이 대신 나오셔서 예. 사모님이 또 이 감동선 자리에 꼭 참석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네. 이 합창이 끝날 때쯤에 같이 제가 무대로 사모님을 모시고 가서 예. 인사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어서 그야말로 저에게도 너무나 감동스러운 네네. 이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에서는 지난번에 그 한국교육원 거기에 그냥 관객들이 꽉 찼다라고 하셨는데 키르기스탄에서는 어디서 공연하셨어요? 키르기스탄은 키르기스 비슈케크에 있는 수도에 있는 러시아 드라마 극장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제 카자흐스탄에 있는 한국교육원하고는 또 다르죠. 거기는 객석 규모도 한 800석 정도 되고요. 네. 그야말로 그 정통적인 그 어떤 드라마를 하는 아주 그 국립극장인데 네. 그쪽에서 흔쾌히 그 자리를 내주셔가지고 예. 그쪽의 객석도 거의 찰 정도로 네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또 더구나 고려인뿐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뮤지컬인데 러시아 자막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른 민족들도 고려인들에서 더 공감하고 이렇게 더 고려인들과 더 친근해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네. 뭐 반응도 대단했겠네요. 예, 뭐 제가 그 반응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수많은 박수갈채, 네. 마지막에 기립박수. 제가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반응이 아주 뜨거웠고요. 예. 거기서 고려인 그 노인분들도 일부러 찾아와서 감동스럽게 보고 네. 끝난 다음에 이제 만찬 자리가 있었는데 예. 동성으로 우리들의 가슴 속에 품은 이야기를 해줘서
감사하다. 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예. 뭐 김병학 관장님 목소리에서도 그게 바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인물 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